검정고시 한국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되는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석기랑 신석기랑 청동기 비교는 이 표만 아마 보시면은 뭐 수능이든 검정고시든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구석기, 뭐 의식주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가 분류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요 표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구분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구석기 시대 특징은 일단 뗀석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보통 뭐 주먹도끼 정도 나오게 됩니다. 주먹도끼 정도 나오게 되고 이건 도구의 입장이고 이제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이때는 수렵 그리고 채집 사냥하게 됩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뭐 바위 그늘이라던가 뭐 동굴 같은 곳에서 인위적으로 짓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이렇게 주거 생활을 했고요. 신석기 가보시게 되면은 간석기 사용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이게 뭐 석기는 아니지만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유물 사료가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에 나오는 사료고요. 뭐 요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농경목축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농경목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구석기 시대에는 이 수렵 채집 사냥해서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농경목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둘 저장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주거는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움집 약간 이렇게 땅이면 약간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텐트처럼 짓는 움집 여기 사용하게 되고요. 청동기 시대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뭐 청동기 시대는 당연히 청동기 쓰겠죠. 뭐 약간 이렇게 생겼나요 칼이?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생겼겠죠. 청동기 사용하고요. 이제 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요 정도로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청동기 시대에도 석기를 사용합니다. 간석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청동기는 이제 워낙 제조가 까다롭기 때문에 되게 상류층들만 사용하는 거라서 일부만 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석기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인돌이 이제 청동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석기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란 거.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건 구석기 문제구나.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요거 신석기 문제구나. 혹시 고인돌 나오시면 이건 틀린 보통 선지 같은 경우에 나오겠죠. 이건 틀린 선지겠구나. 요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빗살무늬 토기 농경목축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농경목축 하면 무조건 신석기 뗀석기나 뭐 이런 키워드 나오면 바로 구석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똑같죠. 농경목축 빗살무늬 토기 바로 신석기로 가시면 되는 간단하고 수능에서도 꼭 1번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잘 보세요. 구강으로 오는 것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 문제 푸실 때는 이런 사료를 막 하나하나 깊게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키워드들만 잘 잡으셔서 빠르게 풀어나가시면 되거든요. 신라 나왔고 뭐 한강역 대가야 나오고 뭐 순수비 나왔다. 뭐 사실 이 신라 시대 모든 뭐 왕들의 업적 이런 걸 설명하게 되면 이 해설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간단하게 보시면 세종은 아니죠. 조선시대 왕이고 광해군도 조선시대 왕입니다. 이제 뭐 보통 고민하시면 요 둘 중에 하실 것 같은데 고민왕은 고려시대의 왕입니다. 반원정책 펼치게 된 그래서 진흥 왕인 거고요. 요 정도는 아마 공부를 조금만 하셨어도 맞추실 수 있는 검정고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볼게요. 불교 종파는 어차피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교종, 선종. 그래서 교종은 말 그대로 교라서 뭐 교리 공부라던가 경전 수행이라던가 이런 거 중요시하는 거고 선종은 이제 교리보다 이제 뭐 수행 이런 것들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참선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 보실 필요 없어요. 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푸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사실 뭐 선지에 교종이라도 넣었으면은 헷갈릴만 할 텐데 뭐 없어서 대종교는 아니죠. 천주교 아니고 서학은 이제 서쪽의 학문이라서 천주교 가르치는 거라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인종, 묘청, 서경 세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인종, 태종, 태세, 문난세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인종 고려시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막 왕에 집착하시고 막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돼서 한국사는 키워드만 잘 잡으셔서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요청, 서경세력, 묘청의 반란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이게 공부를 안 했어도 이제 뭐 서경세력 나와서 서경천도인가 요렇게 찍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것도 사실 선지를 보시면 반민족행위 너무 말이 안 되는 선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친일파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건 고려시대의 내용인데, 사실 검정고시는 제가 분석해보니까 요 사료나 문제에서 묻는 시대 상황하고 이 선지에서 묻는 시대 상황만 걸러내도 답이 거의 추려져요. 그래서 개항반제도 당연히 거의 조선 후기, 뭐 거의 근현대이기 때문에, 근대이기 때문에, 노후폐주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서경천도 사실, 그리고 묘청 하면은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약간 입력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5번 뭐 역사서 문제 나왔는데요. 역사서는 두 개입니다. 삼국 사기, 삼국 유사. 뭐 다른 역사서를 당연히 다 있는데 아마 요 두 개 안에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이어서 일연하면 삼국유사고요. 홍길동전 아니죠. 대동여지 지랄이죠. 택리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6번 보시면 정조의 개혁정치,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 회승. 정조가 한 일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아닌 것부터 걸러봅시다. 통일기마음은 아니죠.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개념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조가 한 건 탕평책, 이제 영조가 어느 정도 그 탕평책을 잘 닦아놨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정조거든요. 이 붕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조가 한 건 탕평책, 그리고 규장각, 사실 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규장각은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어서 이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뭐 박납의 폐단, 공납, 뭐지 한데, 여기서 보시면 공인의 등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 요게 키워드거든요. 사실 요거는 살짝 이제 대동법이나 이제 뭐 이 삼정의 문란에서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 때 가서 나오는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나오는 호포제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폐단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호포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박납의 폐단이 아니라 삼정의 문란이라고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인의 등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 요거는 대동법하고 그냥 요것도 아까 이제 묘청의 난처럼 그냥 당연한 사실로 그냥 알아두셔야 하는, 이 정도는 아셔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법 하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했구나.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요게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그 세금을, 공납을 이제 지역의 뭐 특산물로 내는 거였는데, 뭐 2천이다 그럼 쌀이 되겠고요. 뭐 또 나주다 그럼 나주 배가 되고. 근데 나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 농장을 과수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내가 나주에 산다는 이유로 배를 돈 주고 사서 바쳐야 하는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패나 폐단 같은 것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공납을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라 그냥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이런 보편적인 것으로 받겠다. 그게 이제 7번에서 말하는 대동법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인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 황폐 경제도 발달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음 보시면 8번 볼게요. 네, 너무 뭐 쉬운 문제인데 신미양요 미국인데 또 메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뭐 양요가 두 개죠. 병인 양요랑 문제에서 말하는 신미양요. 간단하죠. 신미양요라 미국인 거고 병인 양요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 여기 나오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고요. 병인 양요는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신부들을 다 죽였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이 프랑스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씨발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쳐들어온 고시를 만들었죠.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이 양요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미양요니까 미국, 아닌 건 프랑스, 미 안 들어간 프랑스, 요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뭐 나머지 한개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9번 보시면 급진교합파 우정총국 개국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급신정면 사실 저라면 문제를 여기에 뚫거나 기역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급진개합파 혹은 여기에 뚫거나. 그래서 하여튼 우정총국 개국축하는 요 말 들어가면 무조건 갑신정변이거든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냥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냥 우정총국 개국축하는 이게 뭐냐면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이 이때 생긴 건데 이 개국축하연 이 파티에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쿠데타죠. 쿠데타를 하겠다. 근데 뭐 실패했다 근데 사실 이 정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저라면 굳이 문제를 뭐 이렇게 냈어야 될까 싶은데 뭐 제가 뭐 평가원에 따질 수 없는 거니까 보시면은 율령 반포는 삼국시대에 왕들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모든 왕들이 다 뭐 소수림왕 그다음에 뭐 보풍왕 이런 사람들이 한 건데 율령 반포랑 불교 공인 요게 삼국시대 왕들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그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대가 안 맞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근대인데 삼국으로 가면 말이 안 되죠. 정동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이제 저 고려 시대니까 요 두 개에서 갈렸을 것 같은데 사실 개혁 정강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모내기법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인민평등권 보장이 이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4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네. 뭐 개념을 잘 산단하게 하신 분들이 이게 뭐 워낙 쉬운 내용이지만 막 좀 급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검정고 준비하는데 아직 감을 몰라서 그래도 약간 느낌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거 보시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도만 이렇게 보셔가면서 이제 개념 공부 당연히 따로 하셔야 되고 제가 뭐 개념 강좌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느낌 방법 정도만 오늘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에도 이 시대 근대죠. 국권 침탈 과정 다 줬어요. 붕당 형성 지랄이죠. 무신정거 수립 교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송 논쟁은 뭐냐면 그 사화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사림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삼국시로 치면 호족 뭐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에요. 뭐 그 성리학자들인데 요 사람들이 이제 중앙 정치로 진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방에 있다가 근데 이제 이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인조나 요런 왕들이 견제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일어난 게 이제 이 살인들을 막 죽이고 하는 게 사화거든요. 이 사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이해송 논쟁인데 뭐 요거는 조선시대 얘기고 무신정권 고려시대 이거 조선시대 일산의기약이죠. 뭐 이거 봐야 될까요, 그죠? 이런 느낌 너무 다른 선지가 말이 안 돼서 그죠? 일산의기약 당연히 하는 말이에요. 일산의기약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외교권이 뺏긴 게 일산의기약이죠. 일산의격이 이제 뭐 헷갈리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면 일산의격에서 국가가 넘어간 거는 아니죠, 그죠?
이 뭐라 그러지? 한일 병합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 어쨌든 병합 조약 이때 완전히 나라가 넘어간 거고 일산의 경우 이제 뭐 외교권이 이제 뺏기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점차 이렇게 해 나가다 결국엔 이때 나라가 완전히 식민 지배 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11번으로 네, 어쨌든 일산의 경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11번 보시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파트인데 안창호 한 번씩 들어보신 인물 도산 안창호죠. 그래서 요것도 헷갈릴만 한데 이게 왜냐면 이제 비슷한 단체 중에 이름 비슷한데 이제 신간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별기고는 이게 말이 안 되죠. 별기고는 군대예요, 군대. 비변사는 이제 임진왜란, 양란을 거치면서 생긴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단체였는데 이제 요게 이제 부패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고 뭐 이 의정부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였는데 이 비변사도 어쨌든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기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승정원도 조선시대 때 정치를 하기 위한 기구였죠. 그래서 답은 신민회가 됩니다. 12번 보시면 녹도장 어쩌고 저쩌고 동학농민운동 운동하면 사실 전봉준이죠.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것들이래. 사진이 있다는 거 일단 근대겠죠. 그죠? 나와 있네 심지어 1895년. 근데 막 이거 안 줬어도 사진 이게 좀 이게 뭐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잖아요. 최소 한 1800, 1900년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황은 아니죠. 우리 돈 1,000원짜리 계신 분이 강감찬 일제문덕 너무 아니잖아 근데 그죠? 전봉준이고 가보기 좀 어려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런 세세한 문제들은 막 바로바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학교, 교육제도, 교육이 꼭 조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푸시면 돼요. 정답이에요. 이거겠어요? 아니죠. 이거 뭐 대한민국 때 한 거고 이거는 신라 말이 된 소리 하시. 조선혁명선언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조선혁명선언은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한 시기지 않을까? 근데 내용이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게 사지선다라서 뭐 답을 골라내기도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민 통치 최고 기구구나. 일제 1910년 아니죠. 제가 왜 삼국시대죠. 도병마사 아닙니다. 원나라 때 조선 총독 부정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광화문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건물 이거 김영삼 정부 때 다 폭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마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선총독부를 실제로 보지는 못하셨을 거다. 이제 뭐 그게 지금 전쟁기념관인가에 요 탑만 떼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조선총독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요 정도는 상식으로도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물로 옳은 것은 한국 독립운동 독립운동이구나. 이거 한 근현대쯤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근현대 인물을 찾아볼까? 궁예? 이거 지랄이죠. 이성계는 정약용 일단 아니고 정조 때 인물. 이성계를 설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지만 이 사람은 태조죠. 조선을 세운 인물입니다. 위화도 해군에서 아니죠 당연히 신채호입니다. 이것도 뭐 이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이 인물들이 워낙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셔도 사실 되는 문제고요. 3월 1일 3.1 운동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요게 이제 조심하시는 게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영향을 줬고요. 중국의 5.4운동, 3.1 운동 영향을 받았고 문화통치 맞는 말이죠. 강화도 조약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답이 이거 아니고 옳은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장담컨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조건 요 선지가 아마 정답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 무력 통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꾼 거. 이대로 통치하다가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해서 일제가 문화 통치로 바꾼 거거든요. 이제 뭐 내선 일체론이라던가 해서 좀 우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 문화적으로 뭐 한글을 좀 못 쓰게 한다거나 창씨 개명을 시킨다거나 뭐 이거는 뭐 그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서 사실 아까부터 계속 키워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서 요걸 가지고 3.1 운동이냐를 맞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3.1 운동을 가지고 요렇게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 4번 선지는 4번 동아일보 요거는 분화로드 운동 요것도 사실 동아일보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뭐 북벌운동은 사실 이제 북벌론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호란 있을 때 있었던 거고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죠. 금호기 운동 IMF고요.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선지들이 워낙 아니기 때문에 분화로드지 않을까 하고 고르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김원봉 나오구나, 김상우 나오구나. 이거는 무혈단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근현대 이게 여기다가 막 아까 마냥 무슨 승정원이나 비변사를 넣어놓진 않아서 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헷갈릴 만한 뭐 킬러로 칠 만한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화 암살 한 편 보시면은 거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 김원봉 내 약산 김원봉이요 이러면서 그 배 타고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상하이 임시정부에. 그래서 이 의열단의 주요 인물을 한 이 두 분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김원봉 씨랑 김상옥 의사 해서 요 두 분 정도는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경찰서에 폭탄 던진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소홍동위원회 김규식이나 여운형 해서 뭐 이게 뭐 좌우합작 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이 되고 이 한반도에 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남한 단독으로 세울 것이냐, 북한 또 따로 세울 것이냐, 통일정부 할 것이냐. 사실 통일정부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뭐 요런 냉전체제 격화, 또 여운형 암살당하고 김구 선생님도 암살당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냥 주도를 하셔서 남한의 단독정부 이 총선을 치르면서 사실 단독정부가 세워졌죠. 사실 가슴 아픈 일인데 뭐 우리가 후회한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으면 어땠을까의 정도의 그 아쉬움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뭐 사실 여기도 보면 뭐 좌우 나오고 해서 무슨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통일정부 수립하는 거 같은데 하면 좌합작 운동이 맞고 위정적사 운동은 이제 항일 운동에 영향을 준 반외세적인 성향을 띠는 운동이고 국제보상 운동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 지배가 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섰을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가 된 이유가 돈을 일본한테 이제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움이 선포가 되면서 채무 관계 때문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돈을 갚아서 이 일본과의 이 관계를 청산해야겠다. 요게 국제보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대한매일신보랑 같이 한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대한매일신보 국제보상 운동은 좀 같이 가는 성향의 문제다. 같이 가는 성향의 그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0번 잘 보세요. 자, 임시정부 조소왕 요거는 약간 좀 이것도 아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것도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소왕은 그냥 삼균주의다. 삼균주의가 어떤 말이냐면 요걸 잘 아마 읽어보셨으면 약간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 해서 삼균주의인데 도노점수는 이제 저기
불교에서 진홀 선생님인가요? 네, 주장하시는 게 도노점수 최애국 대원이고 조약에 들어가는 내용 말이 안 되고 시문 28조 고려 시대 내용인가요? 네. 사실 삼균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뭐 너무 판문점 6.25 전쟁 모르시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죠? 당연히 아셔야지 당연히 사람이 말아야지 그죠? 보시면 되고 박정희 정부 자 보세요 사창제 말이 안 되고요. 친명배금 이 나라 이때 명나라 금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중국이죠.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이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 6, 7, 8, 9 때 해서 18년 통치하셨잖아요.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계셨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보통 4년 아니면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물론 세울 수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하려면 사실 5년의 임기 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바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해서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박정희 정부는 좀 이 임기가 길었으니까 이런 정책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주의의 발전 하관 파천 지랄이고요. 50 총선과 한참 전이고요. 이거 6.25도 전이고 모스크바 상호인 외상은 이것도 정부 수립 전이고 6월에 민주항쟁밖에 없죠. 민주운동, 민주항쟁, 대통령 진석항쟁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1987 이런 영화 보시면 잘 나오죠. 뭐 책상 탁 하고 지니 하고 죽었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6월 민주항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영화 한두 편 보시면은 뭐 투명한 금융거래 실제 이름 금융실명제겠죠. 이건 뭐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 틀리시면 접으셔야 되고 남과 부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국가총동원법 이거 일제가 한 건데 말이 안 되죠. 과전법 말도 안 되죠. 전주 뭔 소리야? 남북 기본 합의서죠. 삼국사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지만 그래도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출들을 풀어가면서 개념을 익히셔도 사실 괜찮을 거는 같아요.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나 좀 하셨던 분들이면은 이 기출을 계속 한 2년 3년치만 푸시면 벌써 6, 7개, 6개 이렇게 되니까 2년 3년치만 풀어가시면서 느낌만 익히시고 헷갈리는 것만 정리하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지 않을까? 그 정도 난이도인데 이제 아예 노베이스다. 내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나 진짜 약간 아메리칸이다. 혹은 약간 재패니즈다. 약간 이러신 분들은 개념 공부 좀 하셔야 돼서 뭐 수능 특강 한국사나 요런 거 그냥 기본적인 그냥 한국사 뭐 교재 같은 거 그냥 뭐 사실 뭐 수능 특강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막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사셔서 아니면 뭐 교과서 자습서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양이 좀 방대해서 수능 특강 같은 거 사셔서 그냥 개념 같은 거 좀 보시고 EBS 같은 거 조금씩 보시면서 이제 베이스를 까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이 어느 정도 사실 개념이 완벽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뭐 중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개념을 너무 그렇게 다 외우기엔 사실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기출 2, 3년 정도 보시면서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고 제가 노베다, 약간 아메리칸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개념 뭐 해주시고 검정고시로 그리고 뭐 대입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다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념을 조금 탄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다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근데 내가 이거는 그냥 커트라인으로 통과만 하면 되거나 뭐 수능 생각하고 있다. 사실 수능 한국사도 굉장히 쉽고 수능 한국사 뭐 3등급 4등급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 검정고시 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라면 뭐 수능도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지금 2차니까 2회니까 1회 뭐 4월 달에 치는 고사도 제가 가능하면 올려드려서 어떤 느낌으로 또 나오는지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수고하셨고 검정고시 화이팅 하시고 공부 잘 하셔서 기초 같은 거 잘 분석하시고 감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실 뭐 대입 준비하실 만점 목표로
공부 조금씩 해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래서 개념이 없으시면 개념을 좀 채우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통과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기출로 감만 잡으시고. 그래서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